어음이 이제 어음 소지인이 어음 지급인한테 지급을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음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시해서 보여주고, 그래서 지급 제시를 하게 되면 이제 지급인이 지급을 하겠죠. 그 다음에 지급인이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나오는 단계가 어음 소지인이 지급인에게 지급을 해달라고 지급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지급 제시와 관련된 법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급과 관련돼서 지급인이 지급을 하게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법률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게 어음 소지인이 지급인에게 지급 제시했을 때 지급인이 지급을 해버리면 이제 어음 관계가 다 끝나버려서 이제 어음 관계가 소멸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지급을 했을 때 지급인이 소지인에게 어떤 걸 따질 수 있는, 즉 대항할 수 있는 또는 항변할 수 있는 그러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어음금을 지급했는데 왜 또 다시 어음금을 지급하라고 하느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항변 사유에 따라서 그렇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틀어서 어음 항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는 지급을 제시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급을 이루어지고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 지급인이 어음 소진에게 대항할 수 있는 어음 항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세 가지 내용을 주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지급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인이 어음 항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못했을 때 어음 소지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다시 행사하는, 다시 거꾸로 자기 전자에 대해서 어음금을 받아가는 그러한 권리 행사인 소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급 제시, 지급, 어음 항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어음 권리 행사 현실화 단계에 따라서 이 지급 제시가 이루어지고 지급, 어음 항변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는데, 이제 어음상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어음상의 주체무자, 어음이나 수표에서의 주체무자에 대해서 어음금을 달라고 하는 어음금 지급 청구권과 그 다음에 어음금 지급 청구권을 했을 때 어음금을 받지 못했을 때 자기 전자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돈을 거꾸로 가서 돈을 받아오는 그러한 소구 의무자에 대한 소구권 행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지급 제시에 대해서 보겠는데, 지급 제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음 소지인이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 지급인, 환음이라든가 수표상에 있는 지급인, 그 다음에 약속음은 발행인, 그 다음에 환음 같은 경우는 인수인, 그 다음에 지급보증인 수표의 경우에 지급보증인 또는 지급 담당자에게 지급 장소 또는 지급지에 있어서의 지급인의 영업소, 주소 또는 거소에서의 완성음 자체를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급 제시입니다. 다시 쉽게 이야기해서 지급 제시라고 하는 것은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즉 어음 소지인이 어음상의 채무자들, 지급이라든가 인수인, 그 다음에 뭐 발행인, 지급보증인,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음을 제시해가지고 어음상의 금액을 지급을 해라라고 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어음을 보여주는 것, 이러한 것이 어음 제시가 지급 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 제시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민법상의 그 채무는 채무자가 갖다 줘야 되는데 돈을 갖다 주는 거, 그래서 지참 채무가 원칙이지만 어음은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어음 채무자는 기다리고 있고 어음 채권자, 즉 어음상의 권리자가 어음 채무자한테 와가지고 자, 내가 너 어음을 들고 있으니 나한테 변제를 해다오 라고 하는 추심 채무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추심 채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음상의 권리 행사는 추심 채무라는 거. 어음을 들고 있는 사람이 어음 소지인이 어음상의 채무자한테 와서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추심 채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반대로 지참 채무는 어음 채무자가 그러니까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갖다 바치는 거죠. 찾아가서 바치는 거지만 어음은 어음의 권리자가 어음 채무자한테 와가지고
돈을 거꾸로 추심해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추심채무라는 것. 그 다음에 제시증권 형성이라는 것은 어음상의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음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것. 그러한 점이 지급제시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이제 제시는 누가 되냐면 당연히 어음 소진이 되겠죠. 어음 소진인데 아무나 어음 소진이라고 해서 현재 어음 소진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급 제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형식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 즉 배서의 연속에 의해서 배서가 이렇게 쓰면 A, B, B, C, C, D 이런 식으로 형식적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현재 D가 어음 소진이라면 D가 이렇게 형식적인 자격을 증명을 해서 어음을 보여주면 그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어음 소지인이 지급 제시 당사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실질적인 만약에 이렇게 흥결됐다. 이게 흥결되고 D가 아니고 E가 됐다라고 했을 때 E가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즉 어음 채무자에게 이 어음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 이 실질관계에 있는 경우는 그것을 흥결된 부분에서 실질관계를 증명하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걸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겠죠. 예, 근데 여기서 D까지 갔는데 D가 만약에 죽어서 상속을 했으면 아들이 E가 되겠죠. 아들한테 갖다 줬을 때 자, D가 E한테 배수하지 않는 한 여기서 배수 연속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E는 아들은 상속받은 사람은 자, 상속 같은 특정 승계한 경우에 E는 권리를 만약에 배수 연속이 증명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계를 증명하면 실질적인 어떤 권리 관계를 내가 권리자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그 실질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게도 어떤 자격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통설입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 대신 이제 어음의 단순한 점유자, 단순한 점유자는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급 제시를 하게 되면 돈을 받아가는 겁니다. 돈을 받아가게 되는데 단순히 이 어음을 단순하게 점유하는 자, 이런 사람은 권리자가 아니고 현재 사장을 위해서 직원이 보관하고 있다든지 그러한 경우에 그 사람이 지급 제시해가지고 돈을 받아간다. 라고 하면은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를 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그러한 걸 막기 위해서 단순한 점유자는 지급 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급을 위한 지급 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급 제시한다는 것은 곧 어음에 나타나 있는 금액을 받아간다는 이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인수제시는 어떻게 하냐면 인수제시는 단순한 점유자도 인수제시는 할 수 있습니다. 인수제시가 뭐죠? 인수제시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어음을 네가 환어음에 있어서 지급인한테 가가지고 네가 정말로 이 환어음을 지급을 해주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줄 때 지급인이 그래 내가 지급을 해주겠다. 지급을 확약하겠다. 지급을 꼭 해주겠다라고 인수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 어음상의 권리자는 권리가 강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음상의 권리자를 강화하기 위해서 실제로 돈을 타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권리를 행사를 영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수 제시에 있어서의 단순한 점유자는 그게 제시가 가능하지만 돈을 타갈 수 있는 지급 제시는 단순한 점유자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지급 제시를 당한 사람이 누구냐? 지급 제시를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 환음의 경우는 지급이라든가 인수인, 약속어음은 발행인, 수표의 경우는 지급이나 지급보증인이 됩니다. 자, 환음의 경우에서는 발행인이 빠져있죠. 발행인은 무슨 지위라고 했죠? 발행인은 최종 소구 의무자의 지위라고 그랬습니다. 최종 소구 의무자의 지위라는 것은 뭐냐면 만기에 지급이 안 됐을 때 어음을 소지인이 자기 전자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고 다시 그 어음을 받은 사람이 환수받은 사람이 다시 자기 전자에 대해서 어음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준 돈을 다시 돌려달라 라고 해서 거꾸로 이렇게 왔을 때 발행인은 마지막으로 어음을 소구 의무에 응할 수 있는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음에 있어서는 발행인은 피제시인 되지 않고 지급이라든가 인수인 되고 약속음은 발행인은 주채무자이기 때문에 발행이 되고 수표 같은 경우는 지급이 나고 지급보증인이 피제시인이 되겠습니다.
뭐 무능력자인 경우는 뭐 법정 대리인을 하고 3자방 지급 문헌이 있을 때는 제3자방에 대해서 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인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되고, 전원이 다 거절을 했을 때만이 상환 청구, 즉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인수인이 A, B, C 세 사람이 다 인수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인수를 했으면, 이 세 사람이 인수했음을 불구하고 A한테 지급 청구했는데 A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바로 소구권 행사하는 게 아니고 이 B, C, D한테 전부 다 권리를 행사했을 때, 즉 어음금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원이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이 상환 청구, 즉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수인 전원이 피제시자가 된다는 거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파산한 경우, 이 피제시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뭐 학설이 뭐 파산 관지인에게 해야 된다는 설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파산자에 대해서 제시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요. 어음 교환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음 교환서는 뭐냐면, 자, A라는 은행, B라는 은행, C, D 전부 이 은행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어음을 서로 돌려받고 하는 게 아니라 일정 특정한 장소에 와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A에다가 맡긴 여러 사람, A로부터 거래하는 여러 가지의 어음상의 어음 거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B, C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이것을 취합해가지고 서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 한 군데서 이렇게 어음 교환을 하는 것을 어음 교환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음 교환서를 통해서 제시하는 경우에 이 어음을 가져온 그러한 은행의 담당 회원이 피제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각각의 어음상의 권리자를 대신해서 은행의 각각 담당 직원이 이 사람들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음의 지급 제시 기간, 자, 언제까지 지급 제시를 해야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각각 다르게 되는데, 기간이 다르게 되는데, 이 기간은 원칙적으로 제척 기간입니다.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 게 뭐죠?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효 중단이라든가 이렇게 중단이 없습니다. 그냥 쭉 갑니다. 무슨 사유가 있든 간에.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거, 중간에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자, 주채무자가 누구죠? 환어음의 인수인하고 약소금의 발행인이죠. 이런 경우는 지급 제시 기간이 몇 년이냐면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내에는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지급 제시를 3년 내에 행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소구권 보존. 자, 소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급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거절된 경우 또는 만기 전이라 할지라도 지급이 거절이 확실한 경우, 그러한 경우에 어음의 소지인이 자기 전자에 대해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이것을 소구권이라고 하는데, 이 소구권 보존을 위한 지급 제시 기간은 나누어지는데, 자, 먼저 보시면, 먼저 일람 출급어음을 보십시다. 일람 출급어음은 한 번 보면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보는 거, 일람, 한일자, 이게 한 번 봄으로써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 그러한 경우는 발행일자 로부터 1년 내에 지급 제시를 해야 됩니다. 발행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제시를 해야 되고, 확정일 출급어음, 발행일자 후 정기 출급어음, 일람 후 정기 후 출급어음, 이런 경우는 자, 확정일자는 처음부터 날짜가 적혀져 있는 거죠. 언제 예컨대 9월 30일 날 지급을 해라. 이렇게 확정일자가 된 경우, 발행일자 후 정기 출급어음, 예컨대 발행일이 5월 30일이면 발행일로부터 며칠 있다가 지급을 한다. 그 다음에 일람 후 정기 출급어음은 자, 한번 보여준 날짜, 지급 제시를 위해서 한번 보여준 날짜로부터 며칠 이내, 예컨대 90일 이내 지급을 해라. 이런 식으로 같은 특정한 날이 정해져 있거나 일정한 기간 후에 특정되는 날짜, 이런 경우에는 지급을 할 날이죠. 자, 이때는 지급을 할 날이 이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발행일자 정기 출급어음은 발행일자로부터 며칠 뒤라고 했을 때 그 며칠 뒤 지난 날, 그게 지급할 날이겠죠. 그 다음에 일람후는 보여주고 나서 며칠 뒤, 그런 날짜가 각각 지급을 할 날이 되겠습니다. 이런 할 날 및 이에 이은 이 거래일 이내에 하도록 한다는 거. 근데 만기에 네 가지가 있었죠. 확정일자 출급, 그 다음에 발행일자 후 정기 출급, 그 다음에 일람 후 정기 출급 같은 경우는 지급을 할 날 및 이에 이은 제2의 거래일에 지급 제시를 해야 되지만, 일람 출급업은 발행일자로부터 1년 내에 지급 제시를 해야 된다는 점, 이 점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주채무자, 즉 약소금의 인순이라든가 환호금의 인순이라든가 약소금의
발행인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 권리 행사는 3년 내에 해야 되는 거. 자, 지급재신가는 만기의 날로부터 3년 내지만 그다음에 소구권 보조를 위한 경우는 일람 출급 같은 경우는 1년 발행일자로부터 1년 내, 그 다음에 확정일 출급하고, 발행일자 어정기 출급하고, 일람 어정기 출급어음 같은 경우는 지급을 할 날, 및 이에 이은 제2 거래일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이러한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표의 제시기간인데, 수표의 제시기간은 뭐 지급 보증에 대하여 수표 소지인이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과 소구권 보존을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동일하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둘 건 수표는 국내 수표는 원칙적으로 10일입니다. 10일이고 외국 수표는 같은 주에서는 20일, 다른 주인 경우는 70일 이내에 지급 제시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표는 지급 기능이 중요시하다 보니까 지급 기간이 마음대로 고물률처럼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음과 달리 당사자가 임의로 단축 또는 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표가 실제로 발행된 날이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보다 다른 경우에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을 기준으로 지급 제시 기간을 계산한다. 그건 당연하겠죠. 그래야만 제3자가 봤을 때 그 수표에 기재된 날짜를 중심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급 제시 장소는 어디서 할 것인가? 지급 제시 장소는 자, 어음에 지급 장소라든가 지급 담당자의 기재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그 어음에 기재된 장소에서 하겠죠. 그래서 지급 장소가 지급지 내 장소로서 적법하게 기재된 경우는 그 지급 장소에서 지급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급 장소 위에 지급 제시하여도 지급 제시로서 효력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음에 지급 장소가 기재되어 있으면 그 지급 장소에서 지급 제시를 해야만 효력이 있는 거지. 그래야만 어음 채무자가 지급 장소에 기재된 장소에서 지급 제시해 오겠지라고 하고 있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지급 제시를 해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급 장소 위에서 지급 제시를 해도 지급 제시로서 효력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음 채무자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자방 지급 문헌이 기재된 경우는 3자방 지급 문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 담당자의 기재가 있는 때는 지급지 내에는 지급 담당자의 영업소 또는 주소에서 지급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음에 기재된 지급 장소는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지급 제시한 경우에 한해서 효력이 있는 거므로 이 기관이 경과하게 되면 주 채무자의 영업소 또는 주소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어음의 지급 장소, 지급 담당자의 기재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경우는 지급지 내에 지급인의 영업소, 주소, 거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급지 내에 있는 지급인의 영업소, 주소, 거소에서 지급 제시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급지 내에 지급지의 영업소, 지급자의 주소, 영업소, 거소 이런 경우에가 없는 경우에 지급지 내에 지급인을 발견할 수 없고 지급지 외에서 지급인의 영업소, 주소, 거소를 발견할 때는 지급지 외에 지급인의 영업소, 주소, 거소에서 할 것이 지급 제시할 게 아니라 지급지 내에서 지급 거절 증서를 작성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지급지 내에서 하기로 됐는데 지급지 내에서 하기로 됐는데 그것도 없고 그럴 경우에 지급지 내에 영업소라든가 주소, 거소가 없을 때, 다른 지방에 영업소, 거소, 주소가 나왔을 때, 거기 가서 할 게 아니라, 일단 거절 증서를 지급지 내에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지급 장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는 굳이 무효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급지 내의 장소면 유효한 걸로 본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지급 장소를 변경하더라도 그것이 지급지 내에 있는 장소면 유효하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음교환소에서의 지급 제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음교환소는 어음법에 지급 제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음법에 의해서 지급 제시의 효력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어음교환소에서 한 지급 제시도 효력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급 제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러분들이 어음상의 채무자입니다. 어음상의 채무자가 있고, 자, 현재 어음은 계속 유통되고 있습니다. A부터 Z까지 유통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음상의 채무자인데 이 어음을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어음금을 달라고 권리를 행사하려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어음상의 채무자가 나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정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지급 제시는 지급인의 면전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음상의 채무자한테 와서 자, 이게 내가 어음상의 소지인데, 정당한 소지인데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니 당신이 나에게 어음금을 지급해 주시오 라고 해서 그 사람 면전에서 해야지 뭐 엉뚱한 데서 하거나 뭐 자기하고 전혀 지급인하고 아무 관계없는 곳에 가서 뭐 혼자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지급 제시로서 인정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어음상의 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어음상의 채무자의 면전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완전한 어음증권을 해야 된다. 완전한 유가증권을 해야 된다. 그 말인데,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어음상의 채무자한테 와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이 어음이 완벽해야 됩니다. 어음이 완전해야지, 어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즉, 백지 보충권이 있을 경우는 백지를 보충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어음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어음을 제시해야지, 어음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지급 제시를 해도 그러한 것은 지급 제시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밖에 이 재판상의 청구라든가 이 소장, 소홍달 이런 거는 국가가 관여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당연히 지급 제시로 효력이 인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음을 상실한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채권 판결을 획득해서 이를 증권에 대체해서 어음상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을 거고요. 다만 이 완전한 어음 유가증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어음증권으로 이 권리 행사를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자 등본, 복사본은 될까 안 될까요? 복사본은 안 되겠죠. 복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원본이 따르고 그걸 복사한 등본, 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어음증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허용되지 않지만 복본은 가능하죠. 복본은 복사한 게 아니고 실제로 동일한 원본과 동일한 형태의 어음을 두 개 이상 만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복본은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급 제시를 하게 되면 효력이 어떻게 되냐? 자, 효력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지급 제시하게 되면 지급을 하게 되면 자 아까 지급을 하게 되면 어음 소지인이 채무자한테 지급 제시하게 되면 당연히 지급 제시하게 되면 지급에 대한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겠죠. 만약에 이걸 안 하게 되면 아까 얘기처럼 3년 이런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3년이라고 했죠. 3년간 권리 행사 안 하게 되면 어음상 권리는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음상의 권리인 어음 금액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또는 소구권 같은 경우는 자 지급이 거절됐을 때 그것을 소구권을 행사해서 자기가 어음상의 그 권리자로서의 돈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돈을 받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어음상의 금액을 받아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급제시 효력을 보게 되면 주채무자에 대한 지급제시 효력을 보게 되면 환음의 인수인, 약소금의 발행과 같은 주채무자에 대한 지급제시 기간은 만기인 날로부터 3년이라고 했죠. 3년간이므로 이 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게 되면 주채무자에 대한 어음금 지급 청구권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3년 내에 이것을 안 하고 3년이 넘어갔으면 주채무자에서 어음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이 경과하게 되면 주채무자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는 소멸시효된다. 시효가 소멸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소구권 보존을 위한 지급제시 효력인데 자 어음 소지인이 소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소구권 보존을 위한 지급제시 기간에 이를 지급제시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은 이제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것은 지급거절 증서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만약에 지급거절 증서 작성이 면제된 경우는 이제 이렇게 작성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소구권 보존을 위한 지급제시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있느냐? 그래서 소구권을 상실하게 되겠죠. 당연히 자 소구권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어음상의 권리인 소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환호음에서 인수하지 않는 지급인은 발행인의 계산으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환호음에 있어서 발행인이 있죠. 지급인이 있습니다. 수취인이 있죠. 발행인으로부터 어음을 받은 사람 A부터 이렇게 쭉 전전 유통돼가지고 Z까지 왔을 때, 자, 지급인한테 미리서, 자, 네가 어음 끝까지 지급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지급인이 오케이, 나 끝까지 지급을 지겠다 했을 때, 지급인이 뭘 받긴다? 인수인을 받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은
무슨 채무? 주채무자다.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 자, 만약에 그 어음 소지인 Z가 현재 소구권을 행사한다든지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이걸 CO가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CO가 완성이 되어버렸다.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뭐냐면 권리를 소구권 당연히 이 자기 전자 Y, X 이렇게 전자에 대해서 계속 소구권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어음에서 인수하지 않는 지급인은 발행인의 계산으로 지급할 수 없다. 이 지급인은 자기가 주채무자가 아닙니다. 지급을 하고 안 하고는 마음입니다. 지급인은 마민인데 인수인 되면 자기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되지만 인수를 하지 않게 되면 지급인으로서 그냥 발행인이 나를 일방적으로 지급인으로 정해놨을 뿐 내가 끝까지 어음 금액을 지급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지급인이 이 소지인이 소구권 행사를 안 해가지고 소멸시효가 됐을 때 이 사람이 나중에 지급인이 알아서 지급을 해줬다. 이미 어음관계가 다 소멸시효 됐는데 알아서 그냥 돈을 지급해주고 이 돈을 지급해준 걸 가지고 이 지급인이 발행인한테 내가 돈을 지급해줬으니까 이 돈을 달라.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내가 너한테 1억 빚지고 있어서 내가 1억을 지급해주려 했는데 내가 1억을 지급해줬기 때문에 너 관계에서 빚이 해결됐다. 라는 식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음에서 인수하지 않는 지급인은 발행인의 계산으로 지급할 수 없다. 이런 말은 자 발행인의 계산으로 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가 지급한 돈을 가지고 발행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이제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고 싶은데 소지인이 받지 않는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 소지인의 비용과 이연 부담으로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자, 소지인은 소구 의무자에 대해서 소구권 및 지급 보증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표의 지급인은 지급 위탁의 취소가 없는 한 지급제시 기간 경과에도 발행인의 계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건 여러분들 꼭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어음은 무슨 증권이죠? 신용증권입니다. 지급증권이 아닙니다. 지급이 아니고 신용, 외상으로 내가 언제까지 나의 빚을 내가 현금 대신에 어음을 끊어줄 테니까 갖고 있어라 라고 해서 나의 신용을 믿어다오 라고 해서 신용증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에 이 제시기간이 지나가지고 만기에 지난 다음에 지급 위탁 취소, 즉 발행인이 이제 돈을 지급해주지 말라 해도 당연히 이거는 이제 만기가 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해줄 거라고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인이 지급을 해주고 나서 내가 만기가 지난 다음에도 돈을 지급해줬으니까 너를 위해서 지급을 해준 거니까 발행인 네가 나에게 돈을 다오 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수표 같은 경우는 지급증권이다 보니까 자 만기가 됐어. 이렇게 만기가 됐는데 만기가 지났다. 그랬을 때 이 지급증권인데 만기가 지났기 때문에 자 수표의 지급인이 소지인한테 자 발행인 수취를 가서 소지인까지 옮겨고 그 다음에 지급인 이렇게 했을 때 자 수표는 지급증권이다 보니까 지급인이 자 내가 발행인이 만기가 돼가지고 더 이상 지급해주지 마라고 하지 않는 한 지급인은 만기가 되더라도 지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해주게 되면 자 발행인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발행인 돈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인정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수표는 지급증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음은 뭐죠? 신용증권이기 때문에 만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지급 위탁 취소를 하지 않더라도 지급인이 이 발행인의 계산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뭘로 해준다? 자기의 위험부담. 자기가 만약에 발행인이 지급을 안 했을 때 자기가 손실을 볼 수 있다. 자기의 리스크에 하에서 지급을 할 수 있지만 이 수표는 지급증권이다 보니까 지급제시 기간이 끝나더라도 뭘 할 수 있다? 지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차이점이니까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표 지급인은 지급 위탁의 취소가 없는 한, 즉 발행인이 더 이상 지급하지 마라 라고 지급 위탁의 취소가 없는 한 지급 제시 기간 경과 후에도 발행인의 계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즉 발행인으로 계산을 한다는 건 뭐냐면 발행인이 그 채무를 부담한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표는 이 채무자에게 수표 금액을 공탁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데, 자 어음은 만약에 만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취소되기 때문에 이때는 발행인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만기 전에 이거를 어음 금액을 공탁을 해서 그 어음 채무자는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점은 꼭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차이점이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급 제시 기간이 끝났을 때, 지급 제시 기간이 끝났을 때 지급인이 지급을 해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어음은 신용증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끝나면 지급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면 누가 책임을 부담한다? 지급인이 자기의 책임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수표는 지급증권이다 보니까 지급을 해주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만기가 지나더라도, 지급 제시 기간이 지나더라도 발행인이 지급을 더 이상 해주지 마라라고 하지 않는 한 지급인이 지급 제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지급을 해주더라도 그 지급은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급 제시 면제가 있는데 어떨 때 면제되냐면, 자, 재판상, 이건 뭐 당연하겠죠. 재판상 하는 경우는 꼭 지급 제시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인수거절 증서를 작성한 경우, 인수거절 증서 작성하는 경우는 인수가 뭐죠? 지급 전에 인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고, 불가항력인 경우, 자, 어음의 경우는 불가항력이 만기로부터 30일을 넘어서 계속하거나, 수표의 경우는 수표 소진이 자기 배선에 대해서 불가항력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넘어서 계속하는 경우. 그래서 불가항력 기간이 어음은 30일, 수표는 15일 넘어서 계속한 경우는 지급 제시 거절 증서를 지급 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급지 내에서 지급인이 영업소, 주소, 거소를 발견할 수 없을 때, 이런 경우는 지급 제시가 면제됩니다. 그 다음 지급 제시 면제의 특약이 있는 경우, 자, 어음의 지급인, 어음 소고의무자 등과 그 다음에 어음 소지인 간의 지급 제시 면제 특약을 하는 것은 어음의 제시증권성 및 상환증권성에 반하는 점에서 의문이 있긴 하나, 의무 당사자 간에서는 일단 유효하다고 본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인 등과 어음 소지인 간의 지급 제시 유예 내지 지급 제시 기간 연장의 특약도 이와 동일하게 당사자 간에서만 유효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급 제시는 누가 할 수 있고 누구한테 할 수 있고, 즉 지급 제시는 누구고 피 제시는 누구고, 그 다음에 언제 기간 내에 행사를 해야 되는지, 주체무자에 대한 건지 소급무자에 대한 건지, 언제 기간 내에 해야 되는 건지, 방법은 어떤 건지, 면전에서 해야 되고 완전한 업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소는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이 지급지 내에서 할 것인지 지급지 외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에 지급 제시가 면제되는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급 제시와 관련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 지급 제시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